오늘 일발장전 주제 사실 무겁게 가려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었지만 그냥 가볍게 가겠습니다. 킹 달러, 왕의 귀한 뭐 이렇게도 하지만 달러 강세죠. 그 불편한 진실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출 법안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무엇을 수출할 것인가? 달러를 수출하죠. 미국은 그냥 달러 찍어내면 됩니다. 거기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기축 통화에 약간 그 불편한 그 지위인데 그 달러를 우리나라는 수입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달러 대비 이중 통화 국가들은 수입을 안 하면 되지 않겠냐는데 강제 수입입니다. 왜? 용역과 재화를 넘겨주고 달러를 수입해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떠안게 되는 거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고. 그래서 이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러면 기업이 없느냐? 있을 수 있죠. 네. 바로 그 미국의 달러의 바잉 파워, 구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선 좋아요. 환율이 지금 1,400원대 눈앞에 있지만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 좋죠. 놀았죠. 뭐 1,400원. 예전에 1,200원 할 때 들어오는 환전보다 1,400원이나 주는데 와서 더 쓸 수 있으니까 1달러에. 들어와서 뭐에 쓸 거냐. 네, BTS 부산 콘서트 가겠죠. 10월 15일 날. 네. 그 부산에 지금 숙박 그 기사 나왔는데 2박에 500만 원? 네. 와우,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정도라고 하니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파라다이스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은 파라다이스인데 여름 성수기를 지나면서 파라다이스 시티도 아마 실적 개선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 정정도에 있는 파라다이스와 그다음에 뭐 이 서울 지역에 있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또 부산 지역 파라다이스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일본 VIP 고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드라백도 많이 증가했다고 보도 자료들이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실적 개선에 아마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어제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매수를 조금 쌓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 어려운 시장에 기관이 어제는 문질렀다고 표현했지만 많은 매도를 했지만 그중에 산 거는 파라다이스가 상위 랭크돼 있더라. 뭐 그렇게 해서 환율 상승에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래도 예전 같으면은 뭐 환율 상승 관련주, 수혜주, 뭐 수출 기업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사실 수혜주가 거의 없어요. 다만 이제 저렇게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여행업이라든지 일부 특수한 업종들은 수혜가 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짜낸 겁니다. 파라다이스. 네. 두 분의 생각.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7월 달 기준, 아직 8월 달은 이제 통계가 안 나왔고 7월 기준으로 보면 워커힐 이제 파라다이스하고 파라다이스 시티, 일본인 이제 특히나 일본인 VIP의 드랍액이 가장 좀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뭐 드랍액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와서 이제 배팅을 많이 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매출이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7월과 이제 올해 7월을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거의 300% 가까이 이제 증가를 했다. 특히 이제 7월, 8월이 이제 휴가 시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아직까지 해외여행이 완전히 좀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입국 전 코로나 검사 면제하는 걸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거의 뭐 기정사실화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또 정책적으로도 약간 호재성 이슈로 앞으로도 이제 실적 호전에 계속 좀 도움을 좀 줄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고 8월 달에 또 무비자 입국 허용도 이제 시작이 됐고 김포 하네다 이제 항공 노선도 재개가 됐고 특히 이제 일본인 관광객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킹달러 말씀해 주셨지만 일본도 지금 뭐 엔이 워낙 좀 엔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달러로 바꾸고 다시 원화로 환전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큰 이제 실익은 별로 없어요. 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전체적으로 일본인들의 어떤 해외여행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지역과 문화 콘텐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관광 상품으로서 이제 매력이 좀 높아졌다. 뭐 이렇게도 저는 단순히 이제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곧 시행되는 이제 코로나19 이제 입국 전 검사 면제 요게 이제 또 하나의 또 모멘텀이 좀 되면서 관광 관련된 이제 이슈가 조금 부각이 좀 될 것 같아서 가장 이제 탑픽이 좀 될 수 있는 종목은
파라다이스가 뭐 단연 탑픽이었던 것 같고요. 어제 이제 파라다이스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게 결국은 또 외국인 카지노 GKL 거의 비슷하게 네. 차트 움직임도 뭐 파라다이스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고 뭐 수급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KL 좀 추가를 좀 해드리고 내국인 전용 이제 카지노지만 스토리는 강원랜드도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강원랜드까지 추가를 조금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들인데 사실 이게 항공주 얘기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게 어저께 이제 제주항공이 또 대규모 유증이 나와버렸잖아요. 네. 결국 이제 우려했던 유증이 좀 나왔는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매수 기회다라는 리포트도 뭐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갖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이렇게 이제 유상증자 나오면 이건 분명히 좀 악재성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항공 좀 빼고 진에어라든지 대한항공 같은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 노선이라든지 일본 동남아 노선 이쪽이 이제 회복이 좀 되면 실적이 아주 빠르게 또 턴어라운드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LCC 중에서는 그래도 진에어 주가가 가장 좀 돋보이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에어도 좀 추가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뭐 대한항공 뭐 상당히 좀 무겁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그래서 좀 끼워 넣는 종목으로 같이 좀 나열을 해드리면 GKL, 강원랜드, 진에어, 대한항공 이렇게 분류를 조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달러 강세, 그러니까 환율 상승, 원화 약세 뭐 이런 거에 수혜주는 달러 잔고가 제일 많은 기업이 되겠죠. 근데 뭐 그러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세상이 인정해 주지는 않잖아요. 제일 수출이 많은 기업이니까 그렇죠.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고 많이 쟁여놨고 그다음에 물론 환전을 또 했겠지만 뭐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자면은 말이 또 오늘 보이는데 네, 파라다이스. 네. 네. 자. 정태근 팀장은 앞서 이제 여기 네. 김현 매니저가 항공주 잠깐 얘기해 줬는데 어제 이제 코너는 다르지만 제주항공 이마롤에서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반등이 좀 낙폭을 줄이는 네네. 뭐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의외로 조금 인바운드보다는 아웃바운드 좀 보는 게 낫다라고 해외 나가는 거. 나가는 걸로? 네, 나가는 쪽이요. 아시겠지만 일본이 9월 7일부터 뭐 물론 백신 접종자의 한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국내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백신을 맞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뭐 9월 7일부터 입국전 PCR 검사 폐지 여기에 해당이 좀 된다라고 좀 보는데 아마 지금 일본 여행 계획하신 분들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을 거라고 좀 봅니다.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본 노선이 열리게 된다라면 그쪽에 수혜를 보는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기업들이 이제 조금 전에 뭐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뭐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 이런 기업도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이전에 그 노제팬 이전에 2019년 LCC 국제선 매출 중에서 55%가 일본 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매출 의존도를 보게 되면은 제주항공이 전체 매출의 32%, 진에어가 32%. 그러니까 일본 노선 매출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열리게 된다는 부분들이 뭐 물론 인바운드도 수혜가 있겠지만은 이제 나가는 수요도 상당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일본 쪽 수혜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일본 얘기 나오게 되면서 항공자 또 들썩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본 쪽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아까 숙박료 얘기 나왔는데 네. 이건 진짜 제 고향이라서 제가 대신 사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 관광지 바가지 요금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뭐 그래서- 가격이라는 네. 게 그래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하지만 네, 이건 좀 너무 심해요 이거. 그렇죠. 뭐. 네. 근데 이거 뭐 어찌 보면 해프닝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국내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국내 제주도 가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물가가 되게 비싸요 관광지 물가가.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런 그 주변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제주도가 좋긴 하지만 제주도 갈 바에는 동남아 가든지 일본 가는 게 낫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일본 노선이 열리게 된다라면은 아마 일본 쪽으로 많이 갈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일본이 엔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원이 원고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 가게 되면은 이 강달러가 지금 현재 수혜를 받듯이 또 원고가 또 원 엔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N1 재정 환율이라고 네, 네. 표현하는데 이제 970원대니까 네네. 그렇죠. 뭐 그렇다고 일본 여행을 권고할 수는 없잖아. 뭐 가고 싶으면 가야죠. 아, 네네. 자유니까. 가고 싶으면 자유니까. 가야죠. 근데 진짜 일본 여행 수요가 되게 좀 잠재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네.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뭐 노제팬은 뭐 갈 사람 많을걸요. 방금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네. 지금 부산 가는 거하고 제주도 가는 거보다 일본 가는 게 더 싸요. 차라리 오사카 가서 그냥 놀고 오는 게 훨씬 더 좀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또 이런 실익을 또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네. 아까 이제 뭐 여담으로 숙박료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아침에 지금 이제 안 그래도 막 여기저기 사이트에 좀 찾아봤는데 네.
9월 달에 또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도 있거든요. 행사. 그런 행사가 이제 또 끼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숙박료 지금 요번 주 주말에 이제 부산에 방금 제가 파라다이스 호텔 숙박료를 찾아보니까 최저가가 60만 원이에요. 1박에. 지금 제가 추석 때 네. 부모님이랑 가려고 봤는데 방이 없죠. 없고 있어도 80만 원, 90만 그러니까. 원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때는 더 비싸지고 이게 10월 달에 BTS 공연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백만 원씩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좀 도드라지는 거고 하여튼 그렇다 치고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죄송한데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 권장하고 이거는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막 할 수 있으면 가는 거고 그러다 오케이. 보니까 일본이 어쨌든 열리다 보니까 뭐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 뭐 그리고 JTC 최근에 소수 계좌 뭐 집중 거래 이래 가지고 지금 관리로 떴는데 어쨌든 일본 사업 연쇄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일본 쪽 보게 되면은 아마 JTC 같은 종목들도 일단은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권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상증자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주항공의 그 재무제표를 봤을 때 유상증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제주항공의 그 정액기 전에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 조달 비용이잖아요. 네. 유상증자라는 게 증자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 조달 비용 유상증자가 아니라 다른 방식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자본 항목을 보게 되면 신종자본증권 이게 어떤 명목인지 모르겠지만 신종자본증권을 제외하게 되면은 자본 잠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잉여금을 주식 발행 추가금으로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어쨌든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재무제표상 자본 잠식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방어를 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 호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유상증자를 단순히 했다. 이러면은 욕을 먹어야 마땅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일본 노선이 열리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투자 영역으로 넘어가서 좀 좋게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일발장자 오늘은 그 강달러의 뭐 수혜주라고 뭐 얘기를 굳이 하자면은 이제 외국인 인바운드, 국내 여행 이렇게 네네. 해줬고 조선업종도 일부 얘기를 하는데 조선업종은 이제 그 계약상 그 전문 용어로는 헤비테일 조항이라고 네네. 하죠. 이 배를 인도할 때 대부분 60% 대금을 받죠. 받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좀 있어서 아직은 조금 모호하다. 그리고 아니면 그건 좀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두 분의 이제 붙이는 확장성은 김현 매니저가 저는 그냥 진해야 하겠습니다. 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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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주항공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네. 오히려 LCC 항공 쪽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발장전에 최근에 나왔던 기업 중에 이제 대한전선,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한전선의 주가가 나름 또 선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올 겨울에 이제 동절기 에너지 대란 얘기들 자꾸 나오잖아요. 유가도 다시 오르고, 뭐 LNG 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뭐 매번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고, 그런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또 에너지를 전송시키는 전선업체들도 상당히 이채롭게 주목이 된다. 네, 뭐 그런 정도여서 대한전선 뭐 좀 계속 도는 것 같아요. 네. 네. 거기까지 일발장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